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 유도는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솔레노이드를 감아놨고요. 그 위를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갈바노미터라고 해서 검류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류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검류계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한쪽 방향을 플러스 한쪽 방향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한쪽 뭐 특정 시간에는 이렇게 흘렀다가 그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즉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하는 교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AC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는데, 교류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감아 놓은 것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상대적으로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한 번은 뭐 플러스 방향,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솔레노이드랑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류가 교류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건요, 이렇게 교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전자기 유도에서 정확한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먼저 자기장의 정의입니다. 앞 앞전 이제 강의에서 봤다시피 자기장의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자석 N극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N극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요 자석과 자석에서 이렇게 하나의 단위 면적을 만들어서요, 그러면은 넓이가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자기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는 B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phi는 이렇게 phi라고 그랬습니다. phi는 임의로 설정한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커다란 면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면적을 통과하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네 마리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잡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게 잡을 건데, 그렇게 되면 공정한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떠한 면적으로 잡았는지 그거를 자기 자신으로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면적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이제 정의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기선속은 단위가 웨버고요. 요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이제 자기장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테슬라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선속은 참고로 얘기하면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해서 플럭스가 얘가 뭐 다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력 선이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묶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츠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법칙인데요, 이렇습니다. 렌츠의 법칙은 이렇게 변화의 방향을 이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표시된 것은 자석이 만드는 실제 자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솔레노이드가 만약에 자석이 없었다고 치면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 자기력선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석이 이렇게 나한테 솔레노이드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 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 솔레노이드에서는 이렇게 자기 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변화를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자기력선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빨간색과 이제 보라색이 만나서 얘네들이 상쇄가 되면서 원래 처음에 통과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도된 자기력선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N극의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석이 원래는 이만큼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석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력선이 원래 이렇게 통과하던 녀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위로 가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통과했던 네 마리가 있었는데 이 네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마리는 이렇게 통과하고 나머지가 솔레노이드 바깥으로 통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네 마리가 있었는데 이 네 마리가 두 마리로 바뀌었으니까 부족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래 네 마리가 통과하고 있었는데 얘가 자석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자석이 이렇게 있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두 마리만 통과하고 나머지 두 마리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유도 자기력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드는 것을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렌츠의 법칙까지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제 법칙을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참고로 패러데이는 요렇게 수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요.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뭐 전압이랑 비슷하다고 물리학원에서는 보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의 세기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얘가 유도 전압,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전력이 될 겁니다. 자속이 있죠. 자속의 dDt니까 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얘가 등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비례상수를 써야 되는데 그 비례상수가 특별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n은 솔레노이드의 감은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변화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렌츠의 법칙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얘기한 유도 기전력 V는요, 유도 전압 V는 이게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n은 솔레노이드를 얼마나 많이 가봤는지 감은 횟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φ, dt 이런 식으로 돼서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도 커지겠죠. 그렇게 되려면요, 요 값을 크게 만들려면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빠르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솔레노이드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얘의 변화 비율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를 이제 10% 변한다 하더라도 100의 10%랑 뭐 1000의 10%는 뭐 10이고 얘는 100이니까 다르겠죠. 그 말은 요게 phi 값이 절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변화율 자체 값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강한 자석을 쓰면은 플럭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플럭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 변화율로 따져도
요 defy dt 값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defy dt 때문에 요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려면은 이제 첫 번째 더 강한 자석 사용하는 거, 두 번째 자석을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거.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 기전력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